우리는 오늘날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시원지를 찾아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학술적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반복되는 노동의 현장에서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노동이 단순한 고통이 아닌 신성한 부르심이라는 칼뱅의 선언은 인류 문명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네바의 뜨거운 종교적 열기 속에서 탄생한 직업소명설의 진정한 의미를 학술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1536년에 제네바는 인구 1만 명의 소도시였으나 독자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갈망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불안정성은 기존의 가톨릭적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정신적 지주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칼뱅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노동이야말로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헌신임을 강력하게 천명하였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핵심 논점들은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던 소시민들에게 전례 없는 영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세의 평안을 구하는 기복 신앙을 넘어 현세에서의 합리적인 경영과 자본 축적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 기록을 분석하면 종교개혁 이후 제네바의 국내 총생산은 기술을 보유한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근면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생활 윤리는 사치와 낭비를 경계하고 생산적인 재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학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자본주의 정신의 발현이라고 명명하며 서구 근대화를 이끈 가장 역동적인 동력 중 하나로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구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라는 가르침은 직업적 성취를 구원의 확신을 얻는 구체적인 지표로 승격시켰습니다. 정밀한 사료 조사에 근거하여 볼 때 당시의 시민사회는 나태함을 도덕적 범죄로 규정하고 시간 관리의 엄격함을 생활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도약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봉건적 잔재를 타파하고 독립적인 개인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당시의 풍속화들은 노동을 숭고한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확신의 참 표정들을 생생하게 포착하여 전달합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학술적 근거들은 직업 소명설이 지닌 사회 구조적 영향력이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이미 가동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정당한 부의 획득을 권장하면서도 그것의 방만한 소비를 금지한 엄격한 규범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서술과 치밀한 구성을 통해 우리는 사상사가 지닌 역동적인 면모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네바의 사회 질서는 단순한 법적 강제력을 넘어 신앙적 양심에 기초한 자발적인 규율 체계로 공고화되었습니다. 소위 칠의회라고 불리는 기구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면밀히 관찰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는 역설적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거짓과 기만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는 상인들 사이의 신용을 공고히 하였으며 이는 곧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네바의 사법체계는 뇌물수수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일터가 곧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의 장임을 자각하며 모든 업무에 정직과 성실로 임하였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몰려든 난민들은 제네바의 전례 없는 지적 자본과 기술적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특히 인쇄술과 정밀 가공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제네바를 유럽의 지식과 산업의 허브로 변모시켰습니다. 1950년대에만 약 5천 명 이상의 숙련된 장인들이 제네바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도시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들 유입 인구는 칼뱅의 직업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자신들의 기술적 역량을 신성한 사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시계 제조 산업의 태동은 칼뱅주의가 강조한 시간의 소중함과 정밀함이라는 가치가 물질적 도구로 구체화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사치스러운 보석 장신구를 금지한 규율은 보석 세공인들이 정밀한 기계 장치인 시계 제조로 전업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칼뱅주의가 신자들에게 심어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노동의 열매를 통해 확인하려는 갈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직업적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영적 자부심의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내면적 확신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매진하게 만드는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막스 베버가 분석하였듯이 이러한 금욕적 노동 윤리는 자본주의 정신의 정수를 형성하며 근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나태를 죄악시하고 모든 순간을 밀도 있게 채우려 했던 제네바 시민들의 삶은 오늘날의 생산성 개념을 훨씬 앞질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는 행위 자체를 거룩한 예배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며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제네바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종교적 열정 때문만이 아니라 고도의 합리성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1941년 제네바시 의회는 금전 거래와 이자율에 대한 엄격한 법령을 제정하여 과도한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동시에 상업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의 자본이 제네바의 은행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제네바의 상인들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업무가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면적 성찰은 곧 외부적인 정직함으로 나타났으며 제네바산 제품은 품질의 보증 수표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양모 산업의 경우 매년 생산량이 15% 이상 성장하였으며 이는 숙련된 직조공들의 근면 성실한 노동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제네바는 교육혁명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칼뱅은 지성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라 믿었기에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는 신학뿐만 아니라 법학, 의학, 인문학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며 유럽의 지적 중심지로 우뚝 섰습니다. 이를 통해 양성된 인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신성한 소명을 실천하며 사회의 각 층위에서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교육의 장을 넓혔던 사실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고려할 때 대단히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엄한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제네바 시계 제조 산업의 태동은 칼뱅주의가 강조한 시간의 소중함과 정밀함이라는 가치가 물질적 도구로 구체화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사치스러운 보석 장신구를 금지한 규율은 보석 세공인들이 정밀한 기계 장치인 시계 제조로 전업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교한 톱니바퀴의 움직임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발견하려 했던 당시 기술자들의 집념은 오늘날 스위스 정밀 산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몰려든 난민들은 제네바에 전례 없는 지적 자본을 가져왔으며 특히 인쇄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들은 칼뱅의 저작들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며 제네바를 지식과 사상의 발신지로 변모시켰습니다. 1550년대 제네바의 인쇄소들은 연간 수백 권의 도서를 출간하며 근대적 출판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확산은 시민들의 문해력을 높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네바 시의회와 치리회는 시민들의 도덕적 삶을 정교하게 관리하며 공동체의 영적 거룩함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회 전반의 질서를 점검하고 공정한 거래와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윤리적 감시는 역설적으로 시장의 신용도를 극대화하여
제네바를 유럽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었습니다. 성실과 정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삶의 원칙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제네바 시민들의 모습에서는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영적 자부심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느껴집니다. 거리 곳곳을 밝히는 등불처럼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소명의식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는 제네바 모델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인류 문명을 바꾼 위대한 정신적 변혁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제네바의 항구는 유럽 전역과 연결된 상업적 통로이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유입되는 지식의 관문이었습니다. 정당한 부의 획득을 권장하면서도 그것에 합리적인 재투자를 강조한 칼뱅의 가르침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고도화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선적된 제네바산 제품들은 품질의 보증수표로 통용되며 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제적 풍요는 곧 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대장 간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달구어진 철처럼 제네바 시민들의 직업 정신도 실현과 연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망치질 소리 하나에도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며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 했던 장인들의 집념은 근대적 장인 정신의 원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나태를 죄악시하고 근면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은 이들의 노동윤리는 산업사회의 발전을 이끈 보이지 않는 엔진이었습니다. 정교한 수작업을 통해 완성된 각각의 부품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거대한 문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직업 소명설이 실천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소박한 식사 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절제된 생활을 유지했던 제네바의 가족들은 금욕적 자본주의 정신에 살아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된 근면과 성실의 가치는 세대를 거듭하며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정 공동체는 제네바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혁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펜과 저울 그리고 망치와 같은 소박한 도구들은 각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스러운 도구로 승격되었습니다. 칼뱅주의는 세속적인 노동과 거룩한 사역 사이의 벽을 허물고 모든 직무에 영적 가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현대 사회의 직업 전문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도구를 들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창조주의 섭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장대한 역사의 대서사시는 이제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연마하는 거대한 지적 산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칼뱅의 직업 윤리를 전파하며 근대 시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법학과 의학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는 사회 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타오른 사상의 불꽃은 국경을 넘어 프랑스의 위그노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그리고 네덜란드의 상인 계층에게로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토양 위에서 칼뱅의 직업 소명서를 재해석하며 근대적인 자본주의 정신을 고취하고 산업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은 칼뱅주의적 노동 윤리가 가져온 가장 찬란한 결실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복을 제작하는 제단사의 손길에도 신성한 사명이 깃들어 있었으며 이들은 정교한 바느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믿었습니다. 검소하면서도 품위 있는 복장은 칼뱅주의적 절제의 미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으며 이는 의류 산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제단사들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을 통해 영적인 성숙을 꾀하였고 이는 고객들에게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구워 시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제빵사의 노동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봉사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직한 재료와 정성을 담은 조리 과정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으며, 이는 제네바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빵사들은 자신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대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며, 이는 노동에 대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거리를 청소하거나 짐을 나르는 단순 노동자들조차 자신의 업무가 우주적 질서의 일부임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일터로 나갔습니다. 칼뱅은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강조하며 모든 정당한 노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가치 있고 숭고한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전례 없는 존엄성을 부여하였고, 이는 사회 전체의 통합과 안정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판사의 소명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치우침 없는 판결과 엄격한 법 적용은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만드는 자비의 실천이기도 하였습니다. 법관들은 자신의 판결이 영원한 심판자 앞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자각하며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법 정의의 확립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의 사명은 창조주의 치유 사역에 동참하는 고귀한 직무로 승격되었습니다. 칼뱅주의는 과학적 탐구와 의학적 지식의 습득을 권장하며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을 영적인 의무로 강조하였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임상 경험을 기록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며 공동체의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 직업인의 탄생은 근대 의학의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제네바의 아침을 밝히는 태양처럼 칼뱅의 직업 소명설은 인류 역사의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동은 더 이상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재인식되었습니다. 장엄한 풍경 속에서 시작된 이 정신적 변혁은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새으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소명을 완수하며 전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칼뱅의 직업 소명설은 단순한 종교 교리를 넘어 근대 시민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전문 직업인의 탄생은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사소한 업무 하나하나가 인류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성스러운 직무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오랜 역사의 여정 끝에서 우리는 각자의 소명을 재발견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성찰을 통해 얻어진 지식은 우리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성우자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지성의 등불을 따라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느끼는 깊은 감동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줄 것입니다. 정직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문명의 기적을 찬양하며 우리는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귀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망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랫동안 당신의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